그러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겨도 보통 대부분의 병원들이 석션을 해요. 그리고 항생제를 빵빵 때리면 번지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막이 또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완벽하게 제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근데 이걸 놔두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그우먼 이세영님이라고 아세요?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몸에 했던 수술이 부작용이 최근에 나타나서 엄청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아랫 볼륨보다 이 윗 볼륨이 없는 새가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필러를 넣었었어요. 다 윗볼록이 없어서 위에 넣었다고 다 그러세요. 근데 그게 최근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작년 바벨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멍 때리고 걷다가 그 바벨에 여기를 부딪힌 거야. 너무 아픈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시술 받았던 여기 왼쪽 가슴 안쪽이 터진 거예요. 서서히 찢어지고 있었나 봐. 미세하게 변화를 하고 있었던 걸 모르고 어느 날 이렇게 자꾸 열감이 느껴져. 갑자기 열감이 느껴지고 이게 찢어진 거죠. 그게 찢어진 거예요. 필러는 결국 이물질이에요. 근데 얼굴에는 왜 문제가 별로 안 생기냐. 얼굴은 1cc, 2cc예요. 많이 넣었죠. 가슴에는 기본적으로 150cc 이상을 넣으니까 양이 너무 다른 거예요. 1kg, 2kg 운전하는 거랑 150kg로 운전하는 건 다르거든요. 가슴이랑 엉덩이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허가가 나진 않았어요.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서 좀 용감한 의사들이 항상 문제예요. 오프라벨로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괜찮을 수도 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은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용감한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가슴이나 엉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이세영 씨처럼 이렇게 몇 년이 지난다면 문제가 되는 거야. 나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나 5년, 6년 동안 나 멀쩡했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다 우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이세영 씨가 이때 최근에 문제가 생긴 했지만 언젠가는 부작용이 생겼을 거예요. 광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야. 등이. 어떤 분이 손바닥에 필러가 있다 그러셔가지고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나 하고 봤더니만 정말 맞았어. 근막을 따라서 쫙 번진 거예요. 정말 손바닥까지 흘렀더라고 정말.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심지어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별로 없어.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별로 없죠. 왜냐면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제거하기가. 이거 시술 받은 데를 가긴 갔어요. 근데 거기 원장님은 금방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겨도 보통 대부분의 병원들이 석션을 해요. 석션에서 뽑아내면 어쨌든 양이 줄잖아요. 그러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생제를 빵빵 때리면 항생제의 장점은 치료를 해주지 못하지만 번지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막이 또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완벽하게 제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금방도 아니고 3년, 4년, 5년 지나서 또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그냥 모르니까 나 치료 잘 됐다 이제는 안 만져지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초음파를 보면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이걸 놔두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폐혈증이 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라도 하면 어쨌든 죽진 않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쯤 맞고 반쯤 틀린 얘기예요. 저는 이제 밑선 절개로 했어요. 수술을. 그래서 흉터가 있어. 그래서 추후에 이제 가슴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발품 팔고 또 많은 상담을 받는 중입니다. 보형물을 넣는 거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보형물도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원래 유방에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성염증이나 급성염증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유방을 비롯한 사람 몸의 조직에 미세한 염증이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보형물을 집어넣었을 때 그 미세한 염증이 여기 닿으면 염증이 번져서 보형물을 빼야 돼요. 만약에 보형물을 넣으려고 하신다 그럼 저희는 보형물 넣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초음파를 보면서 의심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제거를 해요. 그래야 안심이 되지. 안 그러면 이거 넣었다가 보형물 바로 빼야 돼요. 재수 좋게 보형물 넣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가슴 필러 제거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보형물 그 병원에 넣었어요. 딱 보면 주변에 필러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필러 자체가 감싸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봐요. 이 필러는 녹으면 독성을 보이는 건데 채 안 녹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더 지나면 결국 녹겠죠. 그럼 그때 염증입니다. 아휴, 보통 일이 아니에요. 2013년 말에 수입하는 회사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와서 가슴 필러가 좋은 게 낫다 써보시라 이렇게. 가슴 필러 역사가 1890년대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지금 100년 이상 실패했는데 과연 성공할까? 남들 다 써보고 그때 괜찮다 그러면 그때 난 쓰겠다 의심한 거예요. 좋은 선택. 의학의 역사에서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위고비도 새로 나와가지고 사실 제가 위고비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